뭐 전쟁도 일단락이 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어서 금리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종목을 오늘 또 이야기해 볼 텐데 조우진 대표님과 계속 저희가 뭐 가지고 끌고 오던 종목들 수익률을 한번 좀 볼까요? 자, SK하이닉스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주 기준이라서 이거보다 지금 상승률이 더 올라갔는데 뭐 SK하이닉스 뭐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조방원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한 종목씩 또 편입을 했었고 알테오젠 최근에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요즘 시장? 예. 뭐 지난주는 뭐 이따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결국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이제 이란 전쟁 계속 지속하면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또 중요했고 또 다르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미국의 종목이 상장하는데 우리나라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면서 많은 기관차 투자자의 자금을 빨아들였어요. 빨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도 좀 안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들도 상당수 많은 기관들이 스페이스 X에 이제 신주를 받기 위해서 납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신주를 갖다가 새로 상장한다 그러면은 실제 납입하지 않고도 우리는 어느 정도 주식을 갖다가 사고 싶어요라고 이제 숫자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터무니없이 자금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주식 자금을 갖다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필요한 자금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슈가 안 좋아서 어느 때는 엄청 올랐다가 어느 때는 해당 이슈가 아까 말씀 두 가지 악재가 이제 부각이 되면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도 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두 가지 이슈가 다 이제 해소가 됐죠. 스페이스X도 어쨌건 상장이 됐으니까 납입 자금을 갖다 다시 빼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도 일단은 이제 이란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이제 승인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단락 된다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해소되면서 오늘 좀 전에 보신 대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 국면을 맞았고 이 두 가지 악재가 해소된 이 상승 국면이 이번 주 내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우진 대표님과 이 5가지 종목 중에 계속 저희가 팔로우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봐야 할 더 자세하게 좀 분석할 종목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뭐 역시 저희 늘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실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SK하이닉스가 장중에 한때 200만 원으로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도 30만 원 약간 이탈을 예. 했었고 그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고민을 하셨답니다. 이때 예. 사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그런 단기적인 그런 스페이스 X나 전쟁 이슈 때문에 지난주에는 조금 이탈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엔 전쟁보다 더 큰 이슈는 이제 스페이스 X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상장 주식을 갖다 받으려면 실제로 받기 위해서 너는 돈을 어느 정도는 이제 디파짓을 해놔라라는 규정 때문에 해당 자금을 집어넣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못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자금이 쏠리니까 우리나라 기관도 그렇고 뭐 미국에 있는 큰 손들도 일단 그 자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주식을 받기 위해서 해당 자금을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의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이슈가 해소됐으니까 장기 투자로 이제 갈 수 있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코너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SK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의 이 대세가 꺾어지는 측면은 언제냐? 전쟁도 아니고 스페이스 X도 아닙니다. 이건 다 단기적인 것이고 언제 꺾어진 것이냐? 이 상승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AI 혁명이죠. AI 혁명이 이제는 혁명에 거듭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더 이상은 혁명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엔비디아나 AI 혁명 자체도 이제 멈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초과 수요도 해소됐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아쉽게도 반도체라는 어떤 섹터는 초과 수요가 해소되고 해당 종목이 안정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AI의 혁명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대세는 쭉 상승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근거가 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는데
그 주장하신 분들의 근거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혁명 끝났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꺾어졌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고 네. 뭐 어떤 이유든지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팔아야 한다 얘기하시는데 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분들은 AI 혁명이 끝난지 본인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흔들거림이 있을지언정 사실은 대세 상승이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처음 편입했을 때 9월 20일에 편입했을 때 당시 SK 주가가 이제 34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고 뭐 터보컨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잡음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뭐 지난주 목금 그리고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이제 하이닉스를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스페이스X 쪽에 자금을 어느 정도 디퍼짓을 했다가 그걸 또 다시 이제 그럼 이거 만약에 배정 못 받았으면 아니면 그 현금을 이제 그럼 어디다 투자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건 하이닉스나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면 네. 스페이스X와 뭐 이란 전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이제 ADR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ADR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이제 해당 종목이 너무 좋은데 세계가 알지 못해요. 우리만 알아요. 근데 ADR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날 SK 하이닉스가 티커를 받으면서 신주가 생겼네? 이 종목이 뭐지? 아, 이게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주래. 근데 실제적으로는 마이크론이 2등 기업을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이면 SK 하이닉스는 2등 기업이고 HBM만 치면 SK 하이닉스가 1등 기업이래. 이런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마이크론에 가던 손을 갖다가 SK 하이닉스에다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마이크론의 12개월 그 선행 포워드 이제 PER이 10배입니다. 10배라고 해도 이제 저평가된 거죠. 왜냐면 다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가 30배고 엔비디아가 20배니까 마이크론도 10배면 저평가됐죠. 그렇죠. 마이크론 저평가됐는데 그럼 SK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 지수를 갖다가 영업이익을 받아주면 얼마냐? 7배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이 지표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크론 사기보다는 마이크론은 이제 어쨌든 3등 아니면 2등 기업인데 왜 3등 아니면 2등 기업을 사느냐? 1등 기업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럼 SK하이닉스 살 수밖에 없다. 수급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모멘텀이 생성된 거기 때문에 ADR이 중요한 이슈인데 지난주에 로이터의 보도를 보면 이제 8월 달에 ADR 상장이 된다라고 썼어요. 네. 6월 넷째 주에는 뭔가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되고 SEC의 그 서류 심사 끝난다고 썼고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면 SK하이닉스가 지금 230만 원인데 8월쯤 되면 제 생각에 300만 원 육박할 것이 봅니다. 왜? 근거는 마이크론이 지금도 PER 10배인데 마이크론도 저평가되고 있어요. 저평가되는데 적어도 마이크론만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단순한 계산하면 30% 올라가야 되거든요. 큰 것만 계산하면 300만 원이 잘 육박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ADR 이슈가 지난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놓치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쟁도 끝이 났고 스페이스X도 상장이 돼서 어쨌든 이슈가 소멸이 됐고 이제는 SK 하이닉스에게 봐야 할 것은 말씀해 주신 ADR 상장 이제 여름에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수급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막 계산들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결국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이 협업,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인데 어쨌든 젠스랑이 이번에 왔을 때 뭐 세간의 평가에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게 가장 무게를 실어줬다 그런 평가들 좀 있더라고요. 젠스랑이.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무엇이냐면 AI 혁명을 갖다가 선도하는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네. 시총 5조 달러라는 엄청난 이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젠스낭이라는 인물을 네. 대만 출신의 이민자가 사실 전 세계적 인물이 된 근간이 사실은 그 AI 혁명 엔비디아의 GPU 때문인데 네. GPU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메모리 HBM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HBM에 그다음에 블랙웰, 그다음에 베라루비 이런 식으로 계속 엔비디아가 새로운 버전의 GPU를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장치도 HBM3, 그다음 3E에서 뭐 8단, 12단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된 메모리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엔비디아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SK하이닉스가 맞춤으로 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고 형식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일종의 보완제, 종속 기업으로서 부품을 갖다가 납품하는 것인데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를 보면 무엇이냐? 양사가 오랫동안 협업을 해서 내놓은 결과다.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내놓은 결과는 무엇이냐? 종속기업이 아니고 대등한 기업으로서 서로 간에 필요한
재료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이제 개발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또 당연히 퍼스널 AI,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 노트북이나 내 PC에서도 AI를 돌릴 수 있게 하는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진짜 실현시켜주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 GPU를 엔비디아가 내놓으면 맞춤형 메모리를 누가 내놓냐? SK하이닉스가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협업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피지컬 AI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차.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테슬라 외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독점하고 있는데 제임스 낭이 우리 것도 같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제 올해부터 들어왔다 얘기했죠. 그러면 네네. 거기에 맞춤형 GPU를 내놓으면 맞춤형 메모리도 누구만이 공급할 수 있느냐? SK하이닉스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여러 기업들 두산도 만나고 네이버도 만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수혜를 받은 기업은 SK하이닉스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맥락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SK 하이닉스와의 앞으로의 이제 맞춤형 HBM도 그럼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엔비디아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HBM4는 맞춤형으로 갔어요. 맞춤을 갔는데 이번에 협업 발표는 무엇이냐? 그것을 보다 더 강화하면서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주가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간이 마련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 좀 전에 자막으로 나왔는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대만의 컴퓨텍스에서 네네. 그 최태원 회장이 가서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하면서 중요한 멘트를 하나 했는데 그중 하나 어떤 멘트가 있었냐? 2030년이 되면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도 반도체 생산하는 물량이 2배가 늘어난다. 저는 그걸 보면 약간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30년이 됐을 때 초과 수요가 이제 해결되면 그러면 반도체가 사실은 초과 수요가 되면 반도체가 횡보하지 않고 반도체 흡수성상 완전히 급락을 합니다. 네. 이런 외당에 갑자기 생산력 2배를 한다. 저는 약간 놀랐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젠슨화가 협업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서 2배 생산을 갖다 자신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2배가 늘면 영업이익도 2배가 늘고 주가도 2배가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SK 하이닉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